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 리예요. 그럼 어떻게 지구에 온 거예요? 아하하! 내 손으로, 내 발로 직접 만든 탐구를 타고 왔죠. 탐구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선이죠.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탐구를 타고 왔어요. 무서워. 그럼 외계인? 로봇인가요? 두뇌는 인공지능이고요. 피부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속은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탐구를 타고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스톤이 분리되면서 마구 흩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발 좀 찾아야 될 텐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스톤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오, 정말?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고마워요. 캡틴 리가 살았던 우주는 어땠어요? 정말 궁금해요. 저도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우주로 여행을 떠나요. 자, 우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되셨나요? 탐구호 준비됐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탐구호입니다. 캡틴 리의 지시대로 우주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탐구호 곧 출발합니다.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우와, 캡틴이랑 우주여행하고 보는 하늘이라서 그런지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여유롭게 밤하늘 보니까 참 좋다. 우와, 별똥별이다. 얘들아, 바로 지금이야.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잖아. 난 이미 소원 빌었지롱. 저것 봐! 별똥별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 이게 뭐야? 다들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야. 저기로 별똥별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별똥별은 왜 떨어지는 거야? 글쎄, 왜 그런 거지? 우리 이러지 말고 캡틴 리한테 별똥별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 어때? 그래. 캡틴이 알려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 리 무엇이 궁금하죠? 별똥별이 궁금해요. 별똥별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떨어지네. 그 떨어지는 것이 바로 별똥별이죠. 자, 그러면 별똥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똥별은요, 다른 말로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흐른다, 흐르는 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성, 흐르는 별, 즉 별똥별은 무엇이냐? 별똥별은요, 지구 대기에 온 이 별똥별이 대기권에서 마찰열 때문에 빛을 내고 불타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지요. 자, 그것이 바로 슉 떨어지면서 꼬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똥별, 흐르는 별,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 떠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말이죠. 우주에는 해성이라든가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바위 덩어리들이 커다란 천체를 만나면 중력에 이끌려서 끌려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 별이 떨어지는 게 보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때문에 그런 바위 덩어리들이 끌려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유성이다 이건데요. 그 유성이 만약에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는 구덩이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해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성은요, 별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천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성이 태양 가까이에 이렇게 오면서 주위를 도는데요. 여기 보세요. 머리 부분이 보이죠? 자, 이게 바로 가스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꼬리 부분도 보이죠? 이 꼬리 부분은 먼지와 가스로 만들어졌답니다. 우와, 정말 신비롭네요. 이건 어떤 해성이에요? 이 해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헨리 해성. 헨리 해성은요, 1910년 5월에 우리 눈에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76년마다 우리 태양계에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해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성 같아 보이진 않는데 뭐라고 하죠? 이거 말이죠. 이거. 자, 이것은요, 바로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은 말 그대로 작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행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행성보다 작은 천체인데 보시다시피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이렇게 띠 모양, 여기 띠 보이죠? 자, 이렇게 띠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우리 지구에서 살던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그 운석 때문이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공룡이 멸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만약 큰 소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지구에 부딪히면 어떡해요? 그럼 지구는 폭탄을 맞는 것과 같을 거잖아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면 이 지구에 위협이 되고 있는 소행성을 부수거나 밀어내거나 또 궤도를 바꾸는, 여기 있는 궤도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시작인 빅뱅과 은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캡틴님, 잠깐만요. 우주의 탄생과 은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 좋아요. 그런 탐구 정신 아주 좋습니다. 탐구호. 우리 탐구 친구들 무사히 안전하게 잘 우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캡틴 리의 지시대로 잠시 후 우주로 떠나겠습니다. 잘 알아보고 올게요.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탐구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빅뱅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빅뱅은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허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작점도 있다는 거잖아. 빅뱅은 말 그대로 꽝 하는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뜻의 용어인데요.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조지 가모프는 빅뱅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빅뱅 이론은 약 137억 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인데요. 빅뱅호 수소, 헬륨과 같은 원시 원소가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별이 아니라 은하라고 해요. 그럼 은하가 뭘까요?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라고 하는데요. 우주에는 약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해요. 관측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은하가 발견될 수 있는 거겠죠? 은하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은하의 모양은 다양한데요. 특히 나선 모양의 우리 은하에는
약 1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다고 해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 은하는 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그럼 광년이 뭐냐고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이 200만 년 동안이나 가야 하는 거죠. 은하가 모인 것을 은하단, 은하단이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초은하단도 우주 곳곳에 널려 있어요. 은빛 강이라는 뜻을 지닌 은하. 이렇게 수많은 별이 모여 마치 밤하늘에 흐르는 강처럼 보인다고 하여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겠죠? 은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 별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아우, 아니요. 우리가 아직 알아두어야 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알쏭달쏭 별들의 진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퀴즈. 별은 태어나고 죽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틀리죠. 별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답은 O입니다. 별들도 태어나고 죽는 것 맞습니다. 별의 일생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캡틴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원시 별의 탄생에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엔 말이죠. 빌딩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말이죠. 그저 수소와 가스와 그리고 먼지 그리고 죽은 별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뭉쳐서 어떤 핵을 만들죠. 그 핵의 온도가 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 에너지로 별은 푹 빛을 내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응애 탄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했으면 언젠간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이 팽창하고 팽창되었다가 결국에는 펑 하고 폭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두운 백색 외성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일생이 되겠죠. 캡틴 리, 혹시 더 오래 사는 별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래 사는 별이 있고 오래 살지 못하는 별이 있습니다. 일단 질량이 큰 별은요. 핵 융합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를 마구 수소. 이 수소를 마구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이때에 엄청나게 밝아지면서 수소가 다 사라져 없어져요. 그리고 폭발하고 말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질량이 작은 별은 이 수소를 조금씩 오래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태양도 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별은 스스로 누가 이렇게 전등을 비춰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에서 빛과 열을 내는 천체가 바로 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별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은 반짝반짝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작은 별 동요에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당연히 별은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래요. 자, 그럼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X! 놀라운 사실 하나. 별은 반짝이지 않아요. 와우. 그럼 도대체 별은 왜 우리 눈에는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눈과 별 사이에 있는 공기들, 이 공기들의 흐름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은 반짝, 반짝, 깜빡, 깜빡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닌데 이 사이에 있는 공기들이 흐르면서 우리 눈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지금의 별이 아니다. 과거의 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동시에 보이긴 하지만 이 거리에 따라서 빛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별은 30억 광년 전에 빛을 쏘았고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 별은 훨씬 더 멀리 있죠? 자, 이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 언제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60억 광년 전서부터 빛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별들은요, 지금의 별이 아니라 과거의 별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지금 봄이구나, 지금 겨울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절을 알게 되었고요. 또 날짜도 알게 되었고 시각도 알게 되었답니다. 자, 항상 그 시간에 그 계절에 뜨는 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특정한 별들을 모아서 마치 하나의 모양처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하는데 이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달리 보인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 자, 봄철에는요 처녀자리, 사자자리, 큰공자리, 목동자리, 그리고 여름철에는요 허큘리스, 독수리, 검은고, 백조자리, 그리고 가을철에는요 물고기,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자리, 그리고 겨울에는 오리온, 큰 개, 작은 개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쭈쭈쭈쭈쭈쭈 우리가 더 자세히 보아야 될 자리가 바로 오리온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 겨울철의 대표적인 자리가 오리온 자리인데 이 오리온 자리에는 슬픈 전설이 묶여서 내려온답니다. 바로 어떤 전설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전설이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가 바로 누굴 사랑하게 되었다? 인간인 오리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신이 있었다. 누구다? 동생이었던 태양신 아폴론 신이었다. 이 아폴론은 자신의 누나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르테미스에게 활쏘기 시합을 하자고 졸랐죠. 그래놓고 저기 누나 여기 바다에 까만 물체 보이지? 요걸 한번 쏴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르테미스는 좋아, 내가 더 잘 쏜다고 하면서 슉슉 하고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짐승이 아니었어요. 바다 짐승이 아니라 바로 오리온이었죠. 자, 사실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너무나 슬퍼했었지요. 하지만 이미 오리온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은 별자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캡틴 리, 별자리 신화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 별자리 신화 탐구 극장을 준비했어요. 이제 생각나네. 개봉박두. 탐구 극장. 엄마의 슬픔이 들어있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신화 이야기. 오, 정말 아름답구나. 숲의 요정 칼리스토는 신드레왕 제우스의 유혹에 빠져 아들 아르카스를 낳았어요. 감히 내 남편을 넘보다니 곰으로 변해라! 안 돼! 이 사실을 안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화가 나서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아들아. 칼리스토는 아들 아르카스가 씩씩한 청년으로 커가는 모습을 숲에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아. 아르카스야. 어느 날 아들을 만난 칼리스토는 자신이 곰인 것을 깜빡 잊고 반가움에 아르카스에게 달려갔어요. 깜짝 놀란 아르카스가 달려드는 곰을 활로 쏘려고 하자 이를 본 제우스는 아르카스도 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우스는 곰이 된 엄마와 아들을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가 되게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캡틴디! 알려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온 캡틴 리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네. 별들 이야기 책을 보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오호,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자,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별똥별이 사라지거나 커다란 별이 사라지면 이것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신의 뜻일 거야. 어떤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지진을 알리는 신의 계시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신관이라든가 또 점성술사는 항상 신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밤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천문학의 시작. 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관측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이집트에서는 별을 관측하다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시리우스가 해 뜨기 전에 나타난 걸 보니 날강이 넘칠 것 같아. 아무래도 잘 대비해야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말이죠. 옛날 중국에서는 북두칠성이 인간의 죽음을 점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계절의 바뀜 그리고 날짜를 알기 위해서 해, 달, 별의 움직임을 아주 열심히 관찰을 했답니다. 특히나 이 별자리가 새겨진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발견이 됐는데 우와! 별자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별 관측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신라 시대의 선덕 요왕 때는요 첨성대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첨성대는 현재까지 원형이 아주 잘 보존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것. 지구와 우주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우주와 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모두 두 귀를 쫑긋하고 퀴즈를 잘 풀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많은 성단과 이것이 있어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요. 성단은 수많은 별들이 모여 이루는 별들의 집단을 말한다는데요. 이것은 별들 사이에 있는 먼지와 가스가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케비가 빨랐네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성공입니다. 케비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성공! 정답이 아니에요. 다른 도전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라피도, 정답은요? 정답은 성운입니다. 성운,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꽝 하는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뜻의 용어인데요. 사실 이 이름은 이것 이론을 반대한 과학자들이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이론이 터무니없다며 비웃기 위해 쓴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판다, 정답은요? 정답은 빅맨
빅마우스입니다. 빅마우스.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순호,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빅뱅입니다. 빅뱅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별의 위치나 지나가는 길을 커다란 구에 표시한 것이 천구예요. 황도는 여기에 태양이 지나는 길을 말하는데요. 황도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별자리 12개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개비 정답은요? 정답은 황도 12궁입니다. 황도 12궁 정답입니다. 이로써 라피도, 순호, 케비가 모두 100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누가 탐구 퀴즈 왕이 될까요? 그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올지 모를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것인데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에 전파 망원경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순호가 빨랐습니다. 정답은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세티 프로젝트 정답입니다. 어려운 마지막 문제를 잘 풀고 순호가 최종적으로 탐구 퀴즈 왕이 되네요. 우와! 이 기쁨을 캡틴 리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 케비, 판다, 라피도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캡틴 리, 뭐 하고 있어요? 아우, 순호가 왔군요. 저는 우주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보낼 신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우주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럼요. 여기를 보세요. 1974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우주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 어때요? 무엇이 있나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보이죠? 자, 생명체를 이루는 5가지 원소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DNA 구조와 DNA 개수, 그리고 인간, 마지막으로 아레시보 망원경도 볼 수가 있네요. 순호, 우주에 보낼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저는 사람, 나무, 집처럼 간단한 그림 기호를 만들어서 외계인에게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주인에게 보낼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직접 그냥 그려봐요. 다음 우주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나? 다음 우주 여행은 또 언젠간 만나겠죠? 다음 여행은요, 태양계 가족들. 네, 태양계 가족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탐구 준비하시고 쏘세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 2, 1, 발사.